안녕하세요. 박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되게 부끄럽네요. 제 그 동영상을 봤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그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오프라인 로컬 컨텐츠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연세대 모중린 교수님의 신작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의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의 제자이고 또 여러 로컬 연구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소비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의 디지털화, 그러니까 언택트 경제와 함께 뭐 온라인 쇼핑, 배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또 소비의 지역화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경제 활성화, 뭐 동네 중심 생활권 도시 이런 여러 키워드가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오프라인 유통업의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의 디지털화는 사실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 오프라인의 위기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뭐 모바일 정보 기술의 발달, 또 아이폰의 등장,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출현, 또 스마트 쇼핑의 활성화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미국에서는 2017년에 굉장히 대규모 유통업체, 토이저러스나 리만 마커스 같은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도 하고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도 하면서 이 오프라인의 위기가 다가왔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018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는 이 온라인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유통업의 온오프라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쿠팡은 거래액이 22조 원, 네이버는 20조 원, 카카오는 3조 원, 쓱 같은 경우는 4조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그 시장 규모가 150조 원이라고 합니다. 또 이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요. 반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모든 오프라인의 위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 오프라인의 위기는 전통 소상공인이나 관광 상권, 개성과 다양성이 떨어지는 획일적인 상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업앤다운 이렇게 해서 제가 소비의 이제 지역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뜨고 지는 상권을 보시면 사실 연남동이 아니라 연희동인데요. 배후 인구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나 주민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권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그래도 성장세를 유지했던 반면 관광 상권이나 대학가 상권 아니면 영업 상업 지역이나 이런 도심 상권의 경우는 굉장히 공식률도 높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네에서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해지면서 동네 상권이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좀 더 다른 표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동네에서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 소비와 관련된 업종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컴퓨터나 태블릿 PC 등 구매하는 숫자가 많아졌고 또 국내 여행이 해외여행 수요를 대체하면서 국내 여행의 고급화 또 개인 여행의 활성화가 이뤄졌지만 단체 여행 같은 경우는 감소했죠. 또 동네에서 즐기는 카페 이런 업종의 증가가 보인 반면 공간 안전도가 떨어지는 곳, 3밀이라고 하는데 밀접, 밀폐, 밀도가 높은 공간들, 특히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동네 경제, 생활권 경제가 중요해진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 동네 상권이 부상한 건 국내 현상만은 아닙니다. 액센추어나 딜로이트 등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나 국내 여러 여론 조사를 보면 동네 상권이 중요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생활권 도시가 어떻게 진화해 왔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골목 상권의 부상을 중심으로 생활권 도시가 진화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2000년대 초반에 골목 상권의 부상이 시작됐고 2000년대 중반의 경우는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삼청동 등 4곳에 골목 상권이 있었다고 교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현재는 전국에 155개 골목 상권이 있다고 책에도 나옵니다. 이 골목 상권들, 특히 제가 이 culture, creativity 이렇게 2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골목 상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골목과 지역의 오래된 문화와 도시 문화를 접목해서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또한 골목 상권이 아닌 아직 그 비상권 지역에서도 개성 있는 상업시설들이 어떤 로컬 문화를 창조한다. 이러한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경쟁력이 있어진다. 그러니까 개성 있고 독특한 또 의미 있는 경험과 감성을 제공하는 상업시설과 골목 상권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권의 주체들도 골목길 형태로 공간을 의도적으로 조성을 하고 신도시 상가의 골목 문화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 주민의 일상, 이 생활에서 나오는 개성과 다양성이 창조 산업과 문화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로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직주락 일체지역, 문화 정체성, 커뮤니티입니다. 이 문화 정체성이라는 것은 작게는 동단위로 우리가 연희동, 성수동 이렇게 동단위로 문화 정체성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은 시단위, 서울시민, 제주시민, 광주시민 정체성은 우리가 많이 보지만 아직은 동단위, 그 동네 브랜드나 그 말씀하셨는데 동네 단위의 문화 정체성은 아직은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로컬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문화성이 중요하고요. 또 이 커뮤니티가 형성된 생활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직주락 일체지역에서 이런 문화 정체성이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그 초점입니다. 이 시대의 오프라인에 대해서 여러 키워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탈물질주의 대비하자면 이전에는 한국 사회가 물질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점차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탈물질주의라고 한다면 나의 표현 가치, 삶의 질, 개성 다양성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과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질주의, 탈물질주의로 그 한 국가의 개발 정도를 연구한 그 잉글하트라는 학자에 따르면 이 탈물질주의가 사회에 증가할수록 어떤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나올 것인가 했을 때 서비스 문화 창조 산업이 주력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현재 로컬과 전통 상권의 비교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작고 의미 있고 오래된 것을 지향한다. 축소 지향 소비가 나타나고 또 체험 구독 경제, 가치 소비, 힙스터 외에 탈물질주의 라이프 스타일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프라인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의 소비가 점점 문화화되고 있다. 아까는 소비의 디지털화, 지역화를 말씀드렸는데 오프라인의 소비는 결국은 문화화가 되었을 때 의미 있고 경쟁력이 있다.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젠틀몬스터나 아더에러나 나이키 여러 기업들이 로컬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오히려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하려는 거는 브랜드 정체성을 소비자와 나누거나 아니면 문화적 요소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기업들도 문화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컨텐츠는 무엇이냐? 온라인의 경험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실제적이고 부분적이고 간접적이다. 물론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이걸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점은 좀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에서 오프라인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경험은 보다 풍성하고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험과 감성,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만든 거고요. 로컬 콘텐츠는 인풋으로 이러한 자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한 여러 가지 투입제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골목산업과 문화산업에서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이제 나다움 지역다움 나의 일의 교집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업가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을 하고 이에 맞는 지역에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집합을 말합니다. 로컬 콘텐츠 같은 경우는 로컬 커뮤니티나 로컬 예술가, 장인들과 아니면 다른 로컬 브랜드와의 연결이 이어지죠. 그래서 경험의 연속성이 어떤 고유의 그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험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 경험이 일시적이다, 깊을 수 있고 더 그 질이 높을 수도 있지만 좀 일회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컬은 그 상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동네와의 그 상생과 상생천에서 어떤 경험의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비교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이다, 로컬 임팩트다, 오프라인,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결국 그 책에서 보시면 여러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제시하십니다. 모종민 교수님의 책을 보시면 이제 공간 기반으로는 앵커 스토어가 있고요. 7개 앵커 스토어 업종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 빵집, 독립서점, 슈퍼 등 7개 앵커 스토어가 있고 이 마지막 열은 그 로컬 임팩트를 제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를 상품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인프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로컬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국내외 여러 그 기업들을 각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리면서 저도 이제 이 표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상에는 이미 책에 나와 있죠. 그 인프라 비즈니스에 들어가고요. 로컬 어반 플레이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도 있지만 그 로컬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제주상의 어반 플레이가 있고요. 또 오늘 발표하신 플래닛 제주 같은 경우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프라 비즈니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위나 모델로 이런 우리가 로컬 컨텐츠와 로컬 브랜드, 로컬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고요. 리테일의 미래로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테일의 미래, 특히 오프라인의 미래는 그 오프라인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문화 정체성, 그러니까 문화, 골목 문화나 도시 문화나 로컬 문화가 중요하다. 또 지역 주민의 개성 있는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로컬, 직주락 일체 지역에서 진정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정체성과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생활권 도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로컬 콘텐츠와 로컬 비즈니스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